자, 이미 그 4월 10일 날 그 국가직 강의에 대한 강의 중심으로 한 특강은 4월 10일 날 진행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혹시 4월 10일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공단기 사이트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은 22년 동안 면접 강의를 해왔지만은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떨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이 오늘은 무슨 말을 가지고 처음 소드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나름대로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줄까 아니면 각종 인터넷사에서 잘못된 소문들에 대해서 제보를 바탕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까.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결국은 선생님은 또다시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라든가 여론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지 않겠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다툴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강의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할 텐데 3시간은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할 거예요. 강의 중심의 내용은 4월 10일 공단기에 영원 결절해서 들을 수 있으시니까 한번 들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좀 더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를 들면 상황형 과제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좀 어려운 상황형 과제죠. 세무증용 하나, 그 다음에 관세증용이긴 하지만 다른 증명도 풀어봐야 돼요. 그것은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형 과제의 핵심 내용이, 이제 경험형 과제의 가장 중요성 이런 거라든가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는 원래는 4시간인데 3시간 만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저녁을 먹고 7시부터 선생님이 이제 그 기획특강으로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험형 과제였던 실전형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 강의 어렵게 오신 분들 비록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현재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저녁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하느니 경험형 실전형 피드백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번에 내가 사실 다 못 해줬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원래 이메일로도 다 개인 첨삭을 해주거든요. 이메일로 지금 개인 첨삭만 수백 통이 왔어요. 한 5, 600통 정도가 왔고, 그래서 연구소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예를 들면은 경험형 과제 피드백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보충 강의를 해요. 정규 수업의 과정 속에서 기획 이벤트라고 해서 해줘요. 그때도 이틀 동안 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점검만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석에서 실전형으로 들어갔죠. 질의응답을 하고 개인당 거의 30분 이상, 30분 전후 정도를 봐줬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완성도가 가까운 8, 90% 정도가 완성도가 높은 그런 경험형 과제가 나오는 걸 보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도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못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해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현장 강의 오신 분들은 그 수업도 들으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라이브 강의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일단 공고문부터 간단히 해설해 드릴게요. 자, 페이지 2페이지를 보세요. 자, 2022년도 기준이죠.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방향이었죠. 그래서 우리 또 면접 준비를 우리는 그렇게 준비해왔고,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변동사항이 있을까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미 계획된 강의였어요. 이미 이제 어차피 똑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다른 것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고, 이 공고문 내용에서 여러분들 꼭 주의할 사항이 있죠. 이것만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가직 면접은 지방직 면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히 이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상당히 고려해야죠. 사실 면접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 만에 면접 준비를 하지 않고 면접장에 가더라도
또 뭐 2달, 3달간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더라도, 그렇죠? 면접을 보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왜? 국가직 면접은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정책을 끄집어내서 이 정책 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필기 시험에서 예를 들면 전공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 공부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 지식, 단순 전공 지식이죠.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거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면접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직 면접은 약간 정형화됐죠. 정형화됐지만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면접관들이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5분 스피치, 5분 발표,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 심지어는 경험형까지, 과제까지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나름대로 잘 했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발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험형 과제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 해결 방안이 나름대로 참신하다면 그 해결 방안 위주로 물어보겠지만 그런 면접이 좋은 면접이겠죠. 그런데 실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바로 면접관들은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면접은 하루만 준비해도 면접 보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지만 면접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특히 경험형 과제를 보시면 경험형 과제에서 모든 질문은 면접관이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경험형 과제에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리고 상황형 과제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돼요. 실제로 보면 경험형 과제에서 면접 질문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경험형 과제에서 모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약간 면접관이 이제 면접관마다 성향이 다르겠죠. 그렇죠? 어떤 질문을 끄집어서 질문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면접관이 설령 내가 작성한 경험형 과제에서 모든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형 과제를 보고 나면 이 사람이 면접 준비를 잘 했구나. 공무원으로서 혹은 합격한 직렬로서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안 했구나. 그러한 것들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직 면접은 어떻게 보면 경험형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경험형 과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점은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준비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떤 직렬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원에 대한 어떤 애정, 한마디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국가직 면접은 어떤 객관성,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것. 하지만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것, 그죠? 면접관들의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이미 면접관들은 간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죠? 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국가직 면접의 핵심이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공무원에 대해서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알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분 발표도 예를 들면은 첫 번째에 나오는데 주제가 공직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직가치. 이 참고 사례를 보고 대표적인 공직가치 찾고 그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표적인 공직가치에 대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국가직 9급에서 여러분들한테 첫 5분 발표에서 공직가치라는 주제를 주는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공직가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공무원이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한마디로 뭡니까? 역할이라든가 의미.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역할이란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있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공익실현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는 거예요. 헌법의 최우선 가치 있죠. 헌법의 가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최우선 가치가 뭐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헌법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5분 발표가 됐건 그 다음에 경험형 과제가 됐건 상황형 과제가 됐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공직 가치 파악을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방법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직 가치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한 순간 국가직 면접은 99%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5분 발표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아보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어떠니 공무원이다 어떠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점을 말씀 그래서 선생님이 공직가치 한마디로 공익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가지고 5분 발표 1번, 2번 경험형 과제, 공통, 그 다음에 상황형 개별 과제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직무의 관심도 파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타 질문이라고 했죠. 이것은 비중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물론 과거에 면접 시간이 40분이 주어졌을 때는 경험형 과제, 상황형 과제를 25분을 받고 5분 정도의 개별 면접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일반 행정이라면 사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슈를 물어본다든가 단순 전공식 거기서 어떤 실무에 자주 쓰이는 단순 전공 지식을 물어본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30% 진행되는 순간 그러한 어떤 질문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안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형 과제 속에서의 뭔가 면접관의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간혹 어떤 직무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직렬과 연관성 있는 질문이 간혹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개인에 따라 조금 일찍 끝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30분이지 어떤 사람은 25분에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면접관들이 검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7분에 끝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럴 때 이제 자투리 시간이 남았을 때 예를 들면 마지막 멘트를 물어볼 수도 있고 못다한 이야기 있냐 아니면은 네가 준비했는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느냐라든가 아니면은 직렬에 대한 어떤 논란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뭐 고용노동부다 뭐 그러면 최근에 최저임금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든가 그렇죠? 우정사업본부라면 최근에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은행권들에서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서 많은 이제 체인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은행권들이 많이 주변에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든가 소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불편하겠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이 발달하게 된다면 편하지만 노년층이라든가 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은 불편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소위 말해서 시중은행에서 했던 그런 은행 관련 업무 내용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한다.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든가 직렬마다 이슈가 있다는 거죠. 관세직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뭡니까? 관세직이라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는 과거에는 외국인들 입국이 어려웠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는 입국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입국했을 때 통관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너는 그러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할래? 이러겠죠. 뭐 검찰직이다, 마약 수사직이다. 그런다면 또 그런 걸로 통해서 또 외국인들을 통해서 마약 밀매 같은 것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든가 이런 직렬에 따른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개별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한 직렬에 대한 기본적인 이슈들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때 공부했던 전공 지식을 따로 공부한다든가 전공 면접 스터디를 한다든가 그런 쓸데없는 시간들에 낭비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지방직 구급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것이 바로 결국은 공무원은 면접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공익신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공직 가치라는 것을 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면접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이 하는 방식이죠. 남들이 하는 방식. 우리는 면접 준비라는 것은 있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죠. 뭡니까? 소실.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 공무원의 안정성 때문에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면접관한테 너 공무원 왜 지원했어? 네. 안정성 때문 아닙니까? 잘릴 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안정성의 의미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안정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이라는 걸 해주죠. 하지만 그 공무원에게 바로 신분보장을 해주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요. 여러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끼와 재능을 다시 말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쉽게 말해서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무원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의 삶에 자기개발도 철저히 하고 그렇죠?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안정성이라는 의미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집에서 대충 와서 출근하고 대충 일해도 월급 나오고 기간 지나면 진급하니까 대충 그런 어떤 의미의 안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직 가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5분 발표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어떤 재료죠. 뻔한 재료만 쓰게 되죠. 한마디로 짜맞추기, 돌려막기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코 여러분들의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5분 발표에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실천 방안이죠. 주제에 따라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달라져요. 실천 방안은. 사례형 제도형이 나오느냐, 고전형이 나오느냐, 아니면 적극 행정형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회의 어떤 논란 이슈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실천 방안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분 발표에 보면은 항상 실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오,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하시오, 요걸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경험 한 가지로 대충 돌려막고,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도 면접은 다 보는 겁니다. 하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불안한 면접을 보나 이 말이죠. 이왕이면 잘 보는 면접을 봐야죠. 이왕이면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되려고 했으면 누구나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 잘하는 공무원. 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공무원은 국민의 어떤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공무원은 국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 친지, 그죠? 이런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런 5분 발표 같은데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있는 자.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어떤 공직 가치를 내재화시키지 못하면 남들이 하는 뻔한 어떤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형 과제도 마찬가지죠. 경험형 과제. 물론 경험형 과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제는 공통 주제지만 결국은 뭡니까? 과거 경험 속에서의 여러분들 좋은 경험들을 한번 떠올리는 과거 한번 생각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어떤 경험 같은 경우는 이불킥을 하고 싶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경험 속에서는 내가 정말로 뭔가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도 했다 헌신도 했다 손해를 감수를 하더라도 우리 조직의 단체가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 기타 등등 좋은 경험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떠올려봐라.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리고 너도 앞으로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그런 마음으로 일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많고 적고 예를 들면 거창하고 예를 들면 소소하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소소한 경험이라 단순히 이야기 드릴까요? 보세요.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면 공부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대외활동 같은 거 거의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밖에 안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수험 공부를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죠. 뭘 걱정합니까? 그러면 진정성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경험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은 뭐더라? 진솔하게 하잖아요. 과거 경험. 대신 수험 생활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험 생활 속에서의 어떤 나의 역할과 행동이 드러나는, 그죠? 그런 경험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 예, 하다못해 내가 수험 생활 중에 예를 들면 스터디, 공부 스터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성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면 선생님, 나 고시 공부 15년 했습니다. 회계사 공부 10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고시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오랫동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이상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는 잊으세요. 여러분들은 현재입니다. 현재 충실해야 되죠. 그러면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있잖아요. 진솔하게. 고시 생활 10년.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구급공무원 땡땡 직렬 합격. 절반의 꿈을 이루다.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경험, 나는 고시 공부를 했어. 그럼 뭐요? 나는 어떤 법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겠지, 그러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업무도 법과 관련된 게 있죠.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법과 그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어떤 법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상식이 다른 사람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문성이라는 거 말합니다. 전문성. 여러분들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직가치 9가지 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청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대화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민주성이 나만의 전문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편견을 내리면 가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해줬다는 것. 그렇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외국인 친구들하고 조별과제인데 그들이 예를 들면 어떤 적응하기 힘들어하더라. 나는 도와줬더라. 이런 것들이 다양성이.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는 다양성이 전문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전문성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전문성 하면 너무 거창한 것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령과 지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은 진정성이죠. 드러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고시 공부를 그만두었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실하게 난 꿈은 이거였다. 하지만 1차도 여러 번 합격했다. 진솔하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공직의 꿈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내가 장남으로서 혹은 내가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많이 지쳤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꿈은 포기했지만 그래도 국공무원을 한 것에 대해서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어차피 이 길도 공직생활의 길이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면접 준비하면서 공무원의 역할에서 고민도 많이 해보았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나는 국공무원에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둘 함께 경험을 거창한 것 써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고, 그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경험령 같은 경우는 경험령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녹일 것은 한 2가지 정도만 녹이시면 돼요. 그러면 하고 싶은 업무 2-3줄, 정책지향 포함하면 3줄이죠. 경험령 과제 2-3줄, 그리고 2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노력들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아요. 선생님이 2단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도 되자. 하다못해 이것도 되는 겁니다. 대신 뻔한 재료는 적지 마라. 뻔한 재료. 여러분들 전공, 대학교 갈 때 4년간 장학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면접관들은 그런 것 자체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세요. 책 뭐 읽었냐. 이런 것들, 뻔한 재료들은
면접관들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잘 읽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를 들면 나 경험령 가진 거 없어. 그러면 난 자기 개발 같은 거 현재 또는 앞으로죠. 현재 면접 준비 기간이죠. 현재 또는 공무원이 되면 자기 개발하겠다. 그래서 내가 학기간 직렬에 혹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이런 노력들을 현재 준비 중이고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나의 어떤 경험형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형 과제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이런 것도 되죠. 예를 들면은 관세직이다. 관세직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공안직인지, 도대체 행정직인지 잘 모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관세직을 널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 이것도 경험형 과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뭐 세무직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걸 어려워하더라. 그잖아요. 세금을 몰라서 안 내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보다 예를 들면 세금에 납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쉽게 어떤 낼 수 있는 방안 나만의 고민이죠. 봐줘. 들어오세요. 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험형 과제는 면접 준비, 그것은 여건은 똑같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주어진 어떤 상황과 여건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형 과제를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잖아요. 대신 노력하는 과정들은 보여줘라. 대신 나는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왜? 면접관은 그 경험형 과제를 보는 순간 작은 감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자, 선생님 다음 카페 보면 자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자료를 잘 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자료, 앞으로도 필요한 자료는 줄 겁니다. 다 무료로 공개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수강생들한테 제공되는 조금 다른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령 선생님 수업을 듣건 안 듣건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단톡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내가 정보도 주고 자료도 제공했어요. 그게 내 역할이 되겠죠. 그죠? 최소한 스티마 선생님 오픈 단톡방에 들어왔는데 하나로 배워가야죠. 그다음에 단톡방 공지사항을 보세요. 일부러 단톡방도 어떠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을 안 주려고 실제로 공지되는 것도 5-6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광고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단톡방에. 왜?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보이고 싶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선생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도 제공했고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상황 제시원도 같이 풀었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즉석에서 선생님 답변을 다 해드렸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추가적으로 면접 보기 세트 2020년, 2021년 똑같습니다. 2000이 똑같아요. 그래서 직렬 무관이에요. 면접 보기 세트도 퀄리티 높은 면접 보기 자료도 선생님 자료 다 공개했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 후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면접 후기를 저작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면접 후기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만 제대로 보면 직렬 구분 없이 왜 면접의 방향성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직렬마다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상황형 과제조차도 내가 학회간 직렬과 연관성이 없는 주제가 출제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남의 후기를 예를 들면 돈 주고 사서 보냐 이 말이죠. 선생님이 퀄리티 높은 선생님 강의실 자료실만 해도 충분히 철철 넘친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험형 과제 있죠. 그것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올려줘요. 그것도 넘쳐요. 더 이상 자료 이런 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 수시로 조금씩 올라가는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거기에 선생님이 상황형까지 해설 같은 거 해준 거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그런 해설 같은 거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면접을 보는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강의 들으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점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면접 준비를 해라. 안일하게 한번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라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3페이지죠. 자, 면접 진행 절차가 나왔습니다. 올해 특이한 것이 전국 일행이 정말 운이 좋았죠. 1.16배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혹시 추가 합격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만약에 뭐 과거 같으면 뭐 전국 일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하면 거의 100% 합격이죠. 그 추가 합격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니까. 지방적으로 빠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장담 못해요. 추가 합격은 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각 부처에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수요조사 파악하고 추가 인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결정해서 각 부처별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는 공무원 어떤 감소는 앞으로 필연입니다. 필연. 그잖아요. 물론 직렬마다 좀 다르겠죠. 무정사업본부라든가 뭐 관세직이라든가 이런 직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 직렬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나도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보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부처 어떤 통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 외교 전문가를 공직사에 많이 유입을 시킨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어떤 정책 공약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어떤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최소한 이 정도만 유지해도 우리는 감지덕지 한 거예요. 냉정히 말하자면. 하지만은 어떤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여러분들은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을 기약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내년을 기약하지 마라. 올해는 국가직이 됐건 지방직이 됐건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합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국 일행 같은 경우는 과거 같으면 무조건 합격이죠. 보통 맞으면 미음만 안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죠. 그래서 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에 보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1.7배수를 뽑았어요. 1.7배수. 물론 이제 양성평등 적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행정 거의 뭐 2명 중에 1명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보통만 주고 합격하려면 어떤 양성평등이라든가 동점자까지 포함하면 1.2배수라든가 1.1배수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그런데 1.7배수까지 우리는 뽑았어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쯤은 고민해봐라라는 것은. 왜 1.1배수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다 보통 주고 예를 들면 다 어떤 공직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만 걸러내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또 공직사 일 잘할 수 있는 우수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한번 이렇게 했을까도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예를 들면은 응시직렬 날짜별 면접 일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오픈 특강 자료에 넣냐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자, 특히 여러분들에서는 어차피 5분 스피치, 5분 발표 공통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뭡니까? 경험형 과제 공통이죠.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도 이미 작년부터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황형 과제였던 변수까지를 우리는 고려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물론 상황형 과제 자체가 특정 직렬이 유리한 주제를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풀 수 있는 주제가 예를 들면 검찰직하고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자 보십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11일날 보는 거. 자 행정직이죠, 관세직이죠, 통계직이죠. 이 세 직렬의 면접을 보는 거예요. 통계직 어떤가 관련된 주제가 상황력이 나오더라도 그렇죠? 상황력이 나오더라도 일반 행정직에 손을 못 대거나 이거 한번 누가 틀어줄래? 이거 한번 틀어줘 선생님.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계 직렬과 관계된 어떤 상황형 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면접 준비를 했다면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예를 들면 어떤 관세직 주제가 나왔더라도 할지라도 통계직이나 행정직이 전혀 손 못 대는 그런 주제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다른 어떤 직렬의 대표적인 이슈라든가 물론 행정직과 관세직과 통계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주제죠. 보통 일반적인 주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서 행정직과 뭔가 연관된 주제. 왜? 행정직은 도화지 같은 직렬이라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다 행정직은 다 풀어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행정직 과목과 연관성 있는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행정직 따로 다른 주제 주고, 예, 관세직 주제 다른 주제 주고, 통계직 주제를 다른 주제 그렇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미 그렇게 3학년 과제가 변화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은 그래서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2단계 수업 같은데 예를 들면 다른 직렬의 어떤 대표적인 이슈, 다른 직렬을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강의하면서 야,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책들은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더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명해줘요. 최소한 내가 학교 간 직렬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보세요. 가짜뉴스 이런 것들 있죠. 가짜뉴스의 문제점 해결 방안. 냉정히 말하면 이것은 선거 행정력과 연관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냉정히 말하면 더 업무하지 적합성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서울시 5분 스피치 주제로 나오고 엊그저께 예를 들면 어떤 서울시 1회 시험에서 예를 들면 직렬이 이 보건직인데 이쪽 직렬인데 이런 어떤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나오기도 했단 말이죠. 5분 스피치도 서울시에서 5분 스피치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어떤 간호직과 관련되니 그렇잖아. 그런 어떤 주제를 줘야 되겠죠. 그죠? 보건직이라든가 보건계열과 관련 주제를 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다른 왜 또 공무원은 협업이 많아요. 협업이 엄청나게 많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직렬 같은 경우는 다른 직렬과 협업하는 어떤 업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 공안직도 마찬가지예요. 검찰, 철도경찰, 마약수사, 관세직, 협조 업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5분 스피치 어떠니 사례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았다면 그런 것들이 3학년 과제로 응용해서 나왔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을 가져왔어. 여기다가 이 교재를 직렬별 교재를 가져왔죠. 이게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책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2단계 교재가 직렬별 교재가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정책이나 주장창 집어넣어놓고 여러분들 나오지도 않는 전공지식 여러분들 더 많이 하는 선생님보다 100배 1000배 많이 하는 그런 전공지식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다만 다른 어떤 직렬에서 논란되는 이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배경지식이 돼서 또 그런 것들이 5분 스피치로 여러분들이 참고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학년 과제가 설령 내가 합격한 직렬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주제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고 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책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되도록 그리고 스터디할 때도 용이하다고 스터디할 때 다른 직렬과 스터디를 다른 주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직렬도 중요한 이슈도 합니다.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윈이라는 스터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1권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3학년 과제 같은 경우 선생님 풀어주니까 그래서 해설은 많이 안 했지만 수업시간 거기에 보면 최근 나온 기출문제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책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보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나중에 보면 알았죠. 나중에 보면 선생님 교재가 좋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면접이라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22년을 강의를 하면서도 나를 위한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내가 오프트가 이야기했죠. 첫날 나는 작년보다 1.5배를 더 할 것이다 그랬죠. 작년보다 1.5배를 더 할 것이다. 왜? 작년과 재작년의 분위기가 다르다. 재작년 있잖아요. 재작년 선생님 합격생 97.4% 나왔어요. 왜?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다 미달랐으니까. 면접관 다 알죠. 면접관들이 우순아 미흡 이런 거 주겠습니까? 다 미달인데 대부분이 보통이 맞죠. 아니 선생님 제자가 97.4%다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선생님 제자들이 90% 가까이 거기다 추가 합격까지 생각하면 내 알기로 95%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그런 과거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올해는 상황이 달라요. 예? 재작년처럼 노쇼가 있나 이거 미달 사태가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보고 뭐 면접을 또 본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미안한 소리 같지만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노쇼요. 노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국가직 같은 경우는 손에 쥔 떡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방직의 목표인 사람들도 국가직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9%가 다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작년에 재작년에 97.4%의 합격률이라든가, 예? 추가 합격까지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95% 가까이 합격을 다 했어. 선생님 제자들이. 뭔 의미가 있냐요. 예? 그래서 다른 학원을 다녔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혼자 준비했어도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합격이라는 것도 그 정해진 거죠. 선생님도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무조건 100% 추가 합격이 있으니까 대충이 된다. 예? 이런 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싫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선생님처럼, 예? 물론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 왜? 어차피 이번에 1.31배수가 어떠니? 예? 총 어떤 계산하면 1.31배수죠. 그렇죠? 1.31배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즉 과거하고 그러잖아요. 전체 학교율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필합배수는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아주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들 1배수 안에 있는 사람과 1배수 밖에 있는 사람 차이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도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돼요. 면접 강의 대충 하고, 예? 야 이것만 하면 된다. 예? 야 5시간만 수업 들으면 돼. 처음부터 그렇게 강의를 했어야지. 그렇잖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성적 좋은 사람도 좋아하겠지. 예? 좋아하겠지. 야 맞아. 예? 스팀마스터는 빡세게 공부할 필요 있어. 뭐가 빡세? 예? 선생님이 하나도 빡 안 세요. 그렇잖아요. 예? 순리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원칙대로 강의하는 것이. 그러잖아.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겠지. 자, 야 대충 해. 걱정하지 마. 예? 또 추가 학교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예? 하나도 한 명도 없어. 다 할 수 있어. 나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예? 그러면은 성적이 좋은 사람들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듣겠죠? 당연하겠죠? 예? 왜?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 해주는데 그랬잖아요. 좋은 소리 해주는데 당연히 듣겠죠. 예? 예? 하지만 예? 그것은 학원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잖아요. 왜? 13명이면 10명 대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마케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그렇지 않죠. 10명 안에 들은 사람이건 13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건 그렇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작년보다 변수는 분명히 더 많기 때문에 최소 1.5배 더 하는 것이고 강의 패턴도 바꿔보고 실전 코치 기획 이벤트 이런 것도 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한다면 예? 선생님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성적이 좋다면 어디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열심히 해서 왜? 성적이 좋으면 일단 보통어 맞으면 되니까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죠. 왜 불안한 면접 준비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 최소한 선생님 라이브 특강을 듣는 사람이라면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인강을 듣는 사람이건 미래를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예? 현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죠. 예? 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입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미입이라는 이야기를 나는 이미 오픈 특강도 말했지만은 미입을 받는 것보다 우수를 받는 것이 더 쉽다겠죠. 미입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불안심이 조종한다고 또 작업꾼들이 온라인에서 작업하는 각종 직렬별 단톡방에서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수업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수업도 듣지 않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전해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 50%를 헛소리 한대요. 내 수업 듣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런가? 나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다. 예? 예? 시간이 아까워서 여러분한테 실전 코치도 11시에 시작하지만 10시에 나와. 10시에. 한 명이라도 더 해주려고. 예? 그런 것들이 제발 왜? 그것은 죄인이 벌 받아야 돼요. 벌 받아. 수험생들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최소한 선생님 수업 안 들어 좋다겠죠? 열심히 해라. 주어진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라.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라. 지방직 구급과 병행을 하건 그랬을 때는 효율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잘해라는 이야기.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핵심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것을 말한 거예요.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세무직은 원래부터 단독으로 국세청에서부터 주관해서 단독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정사업본부 6월 16일 날 했죠.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만 면접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 당연히
우정사업본부가 관련된 상황령 과제가 주어지겠죠. 왜? 그날을 보니까. 그렇죠? 아, 그래? 그럼 우정사업본부만 공부하면 되겠네? 아니, 다른 것도 공부하면서 응용률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찍어줘, 만들어줘. 하지만 거기서 나온다는 보장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아. 작년에 세무집 같은 거 운이 좋았어. 예? 그리고 작년에 몇 개 어떤 비슷한 것이 나오게 됐어. 운이 좋은 거야. 선생님이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잖아. 그잖아. 다만 나는 최대한 어떠니 이것이 예상 문제의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주겠지. 그잖아. 응?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다 내 직렬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른 어떤 상황형 과제를 풀면서 어떠니 풀어가면서 같이 응용할 수 있는 뭔가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교정직하고 또 작년에 교정직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시험을 봤죠. 그런데 올해는 철도경찰직과 같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과연 상황형 과제가 교정직으로 나올지 철도경찰직 용어로 나올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주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니 여러분들은 상황형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학교간 직렬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가 나올지 아니면 내가 학교간 직렬과 관계간 주제가 어떤 다른 직렬과 관계된 주제가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그 해당 다른 직렬의 모든 정책을 달달달 애우란 이야기 아니야. 애우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애우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최소한 다른 직렬의 어떤 논란되는 이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잖아요.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냉정히 말씀드리면 면접 진행 절차 있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의미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은 어떠니 킨텍스에서 면접을 보게 되죠. 일산에 있느니 고향에 있느니 그죠? 보게 되죠. 너무나도 진행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진행 요원이 시키는 대로 착착착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궁금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진행 요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정말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친절합니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없어요. 자, 이것은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핵심만 몇 가지 해드릴게요. 자,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은 뭐 어떠니? 자, 경험형 과제, 상황형 과제를 동시에 응시자 대기자에서 대기실에서 예를 들면 출석 확인 같은 거 하고 경험형 과제, 상황형 과제 두 문제가 한 번에 주어져요. 여기서 두 문제가 한 번에 주어지는 건 중요하죠. 20분이 주어지죠. 20분의 시간을 두 문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어쩌더라? 시간 조절을 잘해야 돼요. 경험형 과제는 여러분들이 평소 준비했던 거죠. 이미 주제는 던져준 거죠. 여러분들은 수없이 연습을 했죠. 선생님하고 실전 코치 과정에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경험형 어떤 이메일로 피드백 받을 것이죠.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쓰는데 5분도 안 걸려야 돼요. 작년에 내가 강조했죠. 무조건 경험형 과제는 내가 즉석에서 실습을 할 때도 그랬어요. 5분 안에 작성하라. 5분 안에 작성하라고. 다 5분 안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15분은 상황형 과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준비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 배분을 여러분들이 잘해라. 그죠? 글씨 못 써도 상관없어요. 예? 아니 글씨 못 쓴다고 면접에서 미입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최대한 정성스럽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5분 안에 무조건 작성하는 연습. 그 다음에 상황형 과제 15. 왜? 상황형 과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하지 않은 주제가 나와요. 상황형 과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출문제 보면 상황을 푼다? 웃기지 마세요. 그 개나 주라 가세요.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그렇게 일이 단순히 과거 기출문제만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다 직렬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세세한 미세한 부분에서 있잖아요. 해결 방안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출제돼 기출문제 보면 다 된다? 그것도 과거에 나왔던 합격생들의 후기 답지 다 그건 개나 주는 거예요. 개나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국세청 같은 거, 국세청 같은 세무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거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상황형 과제마다 다 달라요. 해결 방안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은 기출문제를 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기출문제 안 풀어주냐? 지금까지 다 풀어줬어요. 수업 시간은 풀어주고 여러분들하고 오픈 단톡방 함께하는 공부도 했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하지 않는 방안들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응용하게 만드는지. 근데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 이미 풀어줬고 앞으로도 기출문제 중요한 기출문제는 풀어준다겠죠. 내가 그것이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기출문제 제대로 된 해설도 못하는 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다 799 기출문제 그냥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해설조차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3년간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이것만큼 내가 해설해 주겠다. 예? 해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해설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조만간에 끝나요. 제일 먼저 끝나요. 그것도 제공해 줄 거예요. 거기서 몇 문제만 대표적인 거 풀어줄 거 또다시 또 풀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형 과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어떤 학교 간 지역의 어떤 논란된 이슈라든가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관심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히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상황형 과제를 푸는데 용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사혁신처가 바보냐고요. 바보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달랑 보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뻔한 이야기만 나죠. 앵무새 같은 답변. 남욱의 기출문제 답변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거 외우니까 그게 다 짜맞추니까 다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면접관이 바로 그냥 질문 리스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런 면접 준비를 불안한 면접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한테 자신감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좀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분 발표 검토 시간을 10분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발표는 검토장에서 가는 것이죠. 그죠? 이제 기타 등등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조 편성이 오전에 4명, 오후에 5명, 보통 한 조당 9명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편성되죠. 오전에 4명, 오후에 5명 정도 편성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약 20분 정도 주어져요. 나중에 가시면이.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주죠. 블라인드 면접의 위반 사항 같은 거, 부모님 직업 말하지 말아라든가, 회사명 말하지 말아라든가, 학교명 말하지 말아라든가, 그때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있죠. 주의사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 따르시면 돼요. 다 알아서 따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것만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편성이죠. 조편성 당일날 여러분한테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당일날 함께 여러분들은 조는 당일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발송 핵심 내용이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가 온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기실은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면접 안내 시작 전까지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접책도 봐도 되고 그때까지 다 하셔도 면접책도 봐도 되고 여러분들 준비한 거 요약집 자료 같은 그런 것도 봐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면접 안내 시작 전까지는 그리고 면접 안내 시작되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페이지죠. 5페이지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다만 위에서 두 번째 면접 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올 시간이 주긴 줘요. 근데 여성 화장실은 꽤 시간이 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미리 그 정도 고려해가지고 화장실을 미리미리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면접 방법 안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30분이 진행이 되지만 실제 면접 지리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러니까 발표하고 발표 5분, 후속 질문 발표 5분 이내. 그러니까 작성 시간 20분 제외하고, 그렇죠? 5분 발표 검토 시간 제외하고, 그것은 제외하고 실제 면접 시간 30분이에요. 여러분들 5분 동안 발표하고 5분 이내 후속 질문. 그리고 20분 동안 경험형 과제, 상황형 과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 면접과 그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분 발표 후속 질문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험형 과제의 비중을 많이 들은 사람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상황형 과제에 경험형 과제에 또 동등하게 시간을 배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면접과 성향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경험형 과제 내용이 좋으면 경험형 과제에 보통 15분 정도까지 소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황형 과제는 그냥 질문 리스트에서 물어보는 그런 어떤 형태로 면접 보는 조도 있어요. 그것도 조별로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 점만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성할 때죠. 중간에 보시면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감압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힘을 주어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면접관 2분이니까. 7급 같은 경우는 면접관 3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꽉꽉 눌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9급은 어차피 어떤 2분이니까 그 정도만 생각. 그래서 따로 거기서 어떤 필기도구도 나눠줘요. 볼펜 없는 사람은 볼펜 다 나눠줍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리 여러분들이 좀 평소 연습했더니 그래서 그 볼펜 한 자리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험형 과제, 개별 과제의 공통 주제는 이거죠. 주제는 이건데 여러분들 작성할 때는 면접 준비, 하고 싶은 업무 관련 정책 제안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죠. 과거 경험.
과거 경험 속에서의 어떤 나의 어떤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을 함양한 노력.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어떤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하기 위한 노력. 그 세 가지 정도 파트로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 어떤 자료실, 책만 보더라도 자료실에 보더라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의사항이죠. 그 다음에 기타 주의사항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참고로 두 번째 보시면 5분 발표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보고 발표하지만, 그러니까 5분 발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고 발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발표는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 시간은 10분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10분 동안 5분 발표를 할 내용을 우르르르 적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키워드만 딱딱딱 채치면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어떤 주어진 어떤 생각 시간 동안에 10분 동안에 있잖아요. 5분 동안 발표할 것을 다 적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인 괜찮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평소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얼른 대표적인 공식까지 찾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런 사례, 이런 경험, 이런 실천 방안을 넣겠다 딱딱 머릿속에 딱딱딱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때. 어차피 공직 가치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다 설켜 있다. 연관성이 많다. 민주성, 다양성 따라다닌다. 공정성, 투명성 따라다닌다.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묶어서 준비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4가지 정도만 준비하신다면 경험, 사례, 관련된 우리 해당 직렬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나만의 어떤 실천 방안, 그 정리하겠잖아. 그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실제적으로 국가직 5분 스피치는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5분 스피치가 쉬운 듯 하지만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국가직 면접의 결정판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좋은 자료가 5분 스피치입니다. 그렇죠. 주제에 따라서 사례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놓고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례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천 방안을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 그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정리하신다면.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수강생들은 책 체크에 안 가져갑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자기의 어떤 경험력 이런 거 좀 하라겠잖아요. 수정 보완을 하라겠잖아요. 그것만 가져갑니다. 책 가져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신 이제 면접관들은 몰라요. 5분 발표를 안 가지고 있어요. 면접관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면접관들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연습했겠죠? 뭐 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황형 경험형 과제는 면접관만 가지고 있어요. 왜? 당일 작성하니까. 면접관 봐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없어요. 또 안 봐요. 또 반대죠. 5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쓴 내용 같은 경우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면접관이 친절하죠. 상황형 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죠. 혹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요약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물어봐줘야 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봐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국가직 면접관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들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빠, 엄마 혹은 아빠 친구, 엄마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한테 압박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좀 어긋나게 한다거나 전혀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 친절하게 또 방향성을 또 잘못 잡으면 안 내줍니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방안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방안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의도적으로 너 틀렸어. 그러면서 인상 쓰고, 이런 면접관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가직 면접이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면접 보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 미리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국가직 면접 방향만 잘 잡으면 아주 쉬운 면접입니다. 그잖아요. 아주 쉬운 면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향성을 못 잡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럴 때는 따라쟁이가 아니라 따라쟁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기시험과 달라요. 여러분들 이번에 필기시험을 봤죠. 필기시험에서는 기출 파악이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보세요. 올해 행정법 같은 거 보세요. 어땠습니까? 기출 파악했죠. 완전히 망했죠. 하물며 면접입니다. 면접이 기출만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돈 주고 봐야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면접위원들은 그렇게 친절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은 경쟁 공간에서 면접관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면접 질문지 리스트를 참고 면접을 진행한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 질문 리스트의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아, 맞아요. 이제는 학생들이 면접까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기들이 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모를 것 같습니까?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 준비할지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합니다. 대충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검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질문 리스트도 만들어보는 거, 만들어보는 게 우리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봐요. 여러분들이 면접 위원이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같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학생들 뻔한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한번 새로운 어떤 면접 질문을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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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일하는 사람 같습니까? 참말의 말씀입니다. 참말. 인사혁신에서 어떤 모셔왔던 분들이 예? 대충 같은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 어떤 주어진 어떤 직무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예?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예리한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거짓말 같은 경우는 바로 틀어버립니다.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세요. 그잖아요. 예?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하는지 예측을 하고 면접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죠.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선생님 역할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말하죠.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50%가 필요하고 선생님의 노력이 50%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반의 책임이다. 그잖아요. 예? 내가 여러분들의 노력만 다 하라면 내가 강의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잖아요.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지만 강의를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팩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학생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하도 선생님 수강생들 함부를 많이 하니 그런 말 있죠. 아니요. 하긴 다 했어요. 제가요. 현강에서 딱 한 명 강의 도중에 수강 도중에 함부로한 사람 이유는 몰라요.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함부로할 수도 있겠죠. 한 명에 한 명. 인강 2명이에요. 인강 1000명 아니 1500명 가까이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명밖에 없어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면 다른 데서 환승문이 많냐? 여러분들 벌써 지금 어제까지 30명이 넘었어요. 그잖아요. 예? 이것이 팩트란 이야기. 팩트란 이야기. 그잖아요.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수강생이 900명이 한 번 했다는 이런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내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예? 내가 항상 말했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한 번에 가라고. 열려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나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어떤 유언비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소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다음에 수강 도중에 예? 저번 주 기준으로 나 강의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다 내가 확인한 거예요. 진짜. 그런 어떤 잘못된 소문도 여러분들은 좀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복장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죠. 면접 복장 이야기. 사실 면접 복장은 튀는 복장 같은 거 있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진짜로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든가. 예? 그 말이 안 되겠죠. 예? 그잖아요. 아니 남자애들 와이셔츠를 입는데 빨간색을 입는다든가. 예? 이런 것은 튀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여름이잖아요. 지금 밖에 보시면 그잖아요. 더워요. 넥타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남자들은 변화를 주기가 좀 힘들어요. 왠지 불안하거든 남자들은. 그잖아요. 불안해요 사실. 남자들은 변화를 잘 안 주죠. 그죠? 오죽 했으면 다른 지역 충북인가 충남에서는 아예 단정한 복장을 해가지고 표준을 정해줬어요. 그 사진까지 해서 다 공개한 적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면접장 가면 뭐예요? 다 까마귀 복장을 하고 가죠. 그건 아니란 이야기. 여성들은 좀 변화를 주세요. 여성들은 변화를 얼마나 여성들은 변화 주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깔끔하게. 예?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잘 어울리고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평소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나보고 아 너 이쁜데? 이런 이야기. 어른들이 봤을 때 어이구 그러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어떤 평상복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한 복장 입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면접 당락이 단 0.00001%도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못 까먹게 하려고. 인사혁신처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면접 복장 오래된 거 안 입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사야 되잖아요. 적게 정장 한번 살려면 기본적으로 적게 잡더라도 2, 30만 원 아무리 싸도 2, 30만 원 들잖아요. 여자들. 그래 안 그래요? 2, 30만 원 들잖아요. 정장 한 벌 쓰려면은 좀 괜찮은 데 살려면은 백화점 살려면 100만 원 기본 줘야 되잖아요. 그 돈 아끼라고. 부모님 그 돈 어차피 다 부모님 돈이잖아. 응? 부모님 공부하느라 수험 공부할 돈 다 타다 썼죠? 제발 좀 면접 준비할 때는 돈 타다 쓰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예? 지금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다 같이 힘들어도 그것을 그런 어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 앞으로 얼마나 일이 여러분들 힘드냐면 앞으로 지금부터가 뭔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옷 입고 예?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지 그잖아. 예? 그만 여러분들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절대로 여러분한테 면접탕 나게 단 1%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예? 나 같은 사람의 성향의 면접관들은 오히려 이런 태도나 자세 면에서 나 같으면 그런 선생님 같은 성향의 면접관이라면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해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성향의 면접관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참고로 좌석 배치도 같은 이런 거. 올해도 30분을 본다는 것은 뭐더라?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 어떤 허용이 안 되잖아요. 실내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면접 볼 때는 그 실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한테 마스크를 보고 면접을 보게 진행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점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스터디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면접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면접관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 같은 거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연습해 보셔야 돼요. 평소보다 1.2배 정도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좀 집중해서 드려야 돼요. 집중해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요. 작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마치 내가 그 질문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면접과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다.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잘 들리고 송출 잘 되고 있죠?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